이 영상을 꼼꼼하게 완벽히 해야 되는 친구들은 4, 5, 6학년 학생들이고 예비 4학년 친구들은 간단하게 예습 차원에서 보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부터 1단원 큰 수입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가 무슨 단위인지 각 자리 단위 수까지 말해주면 더욱더 좋습니다. 추가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추가했는데요. 천조는 만의 몇 배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몇 배씩 되는지 알고 있죠? 이렇게 이용하면 직접 적어본다면 훨씬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직접 적어보세요. 끝으로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 크기 비교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숫자 헷갈리지 말고 자릿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2단원 각도입니다. 예각, 직각, 둔각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면 됩니다. 어렵다면 직각부터 설명을 하고 예각, 둔각으로 이어가면 더 쉽습니다.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이죠? 이것은 쉽게 대답할 거예요. 그럼 핵심 포인트, 왜 그 합이 나오죠? 증명해 보세요. 수학 시간에 뭔가 이용해서 했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떠올려서 말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사각형 네 각의 크기 합도 구해주면 되고요. 쉽게 정답을 말했다면 어려운 문제 나가야죠. 왜 그 합이 나오는지 똑같이 말로 설명해주면 됩니다. 말이 어렵다면 실제로 오려도 괜찮습니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한번 잘라보면 되겠죠. 3단원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451 곱하기 27을 해보세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죠. 이제 계산 원리는 3학년 때까지 다 했기 때문에 4학년에서는 바로 계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풀 때 계산 방법 두 가지로 하나는 한 번에 풀고 또 하나는 나눠서 푸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눗셈 818 나누기 16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목과 나머지가 나왔다면 유의사항이 있거든요. 나눗셈에서는 뭐는 뭐보다 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유의사항 잘해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평면 도형의 이동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넣어뒀는데요. 이것을 그냥 도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밀어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돌려도 보면서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연습장이나 A4 용지가 있다면 직접 그림을 그려주면 더욱 완벽하겠죠. 직접 뒤집어도 되고 밀어도 되니까요. 90, 180, 270, 360도 각각 돌렸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렸을 때에는 왼쪽으로 얼마 돌렸을 때랑 같은지 이런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 몇 도 몇 도랑 관련 있는지도 말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아마 공부를 잘하거나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단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친구들은 수학 교과서를 다시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단원 막대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소별 학생수를 구해놓은 막대 그래프이고요. 이것을 보고 가로와 세로가 뜻하는 것은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눈금 한 칸에 과연 몇 명을 뜻하는 것인지까지 구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 이상 말해주면 끝! 넘어가겠습니다. 6단원 규칙 잡기 너무 잘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학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좋아요 안 누른 친구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선생님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정답지는 네이버 카페에서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2학기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 3학년 때 분수 기본 개념 없고 그 다음 크기 비교를 못했다면 덧셈과 뺄셈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면 3학년 분수 내용을 다시 보고 오거나 4학년 분수에서 더욱더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분수부터 가겠습니다.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로 설명해 주세요. 숫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말로 설명하는 것을 먼저 두었습니다. 이어서 대분수의 덧셈 뺄셈 어떻게 하는지 딱 떠오르죠. 그것을 말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도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분수를 다르게 어떻게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고 대분수를 분리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쌤이랑 초등수학 분수 잡기 4학년 책도 있으니까 선생님 강의를 보고 문제를 풀고 자연스럽게 연계하면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이제 혼합 계산이 나옵니다.
진분수와 가분수와 대분수가 한 문제에 섞여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계산했더라?를 떠올리는 겁니다. 모두 똑같이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거를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다 이 세 가지 되었다면 문제도 풀어봐야겠죠. 잠시 멈추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2단원 삼각형. 삼각형 하면 떠올라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이 각각 무엇이고 어떤 개념인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정확하게 개념 설명하고 특징까지 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이 다 되었다면 그려봐주면 됩니다.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말로 설명 못하겠어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특징이나 개념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직접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 구분입니다.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각의 크기에 따라서 삼각형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구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구나, 이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이다 라고 말했다면 바로 넘어가면 되고, 혹시 어렵다면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각각 개념들을 알면 되는데 예각과 둔각을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귀찮겠지만 당연히 그려봐야겠죠. 잘한 각도가 없으면 그냥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할 필요 없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 대충 그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 항상 분수가 나오면 소수가 나옵니다. 분수와 소수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관련된 개념이니까 분수를 이해해야 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소수의 크기 비교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고요. 0.009와 0.011은 과연 무엇이 더 큰지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보지 않고 자릿수를 봐야겠죠. 1, 0.1, 0.001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는 몇 배 차이고 이렇게는 몇 배 차이다. 또는 소수점이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해 준다면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이 있겠죠. 밑에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위에는 뭔가 다르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유의사항을 떠올려서 직접 계산해 주세요. 4단원 사각형. 수직이 무엇이고 수선이 무엇인지 개념 설명해 주세요. 특히나 이 수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거의 잘 못 봤습니다. 특히나 1년이 지난 시점,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말로 설명했다면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집에서도 복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평행이 무엇이고 평행선은 또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하고 이 네 가지 전부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뭔가 귀찮은 게 많죠. 그래야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각형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 각각의 개념은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인지 성질까지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개념과 특징을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단원은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꺾은선 그래프인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꺾은선 그래프는 언제 사용하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의 큰 차이점 중 하나겠죠. 아래 이 해수면의 높이를 보면서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 이상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그 그래프의 특징과 그 그래프를 보고 내가 어떤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알면 사실 그래프 공부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2학기 6단원 다각형이 나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사각형을 배웠다면 지금은 다각형인데요. 다각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다각형은 또 무엇인지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 다각형 안에 여러 가지 대각선을 그려봤을 거예요. 그 대각선 여러분들 아마 그림은 잘 그릴 거예요. 그런데 그림 잘 그리는 것보다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대각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했다면 여기서 4학년 공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꼼꼼하고 완벽하게 온 친구들 우선 칭찬과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4학년 내용
어떻게 보면 3학년 내용에서 심화하던 것이 4학년 내용이고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고학년 때 배울 수학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히 대답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3월달 수학 시간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 5학년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